이번에는 이제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은 강성신 변호사님이 사연 1번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요즘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든 50대 은퇴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한미약품 기술 수출 때부터 제약 바이오 업종 종목으로 수익을 낸 경험 때문인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번 신라젠 때에도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 헬릭스믹스 임상 3상을 기대하고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제 주식을 더 이상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손실이 큰 상황인데 헬릭스미스를 보면 외국인 기관 공매도가 발표 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임상 3상 실패한 것을 알았을까요? 만약 제약회사 임직원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제3자 명의로 공매도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인이 확실한 정보라면서 YOM이 항암 신약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정보일까요? 이것도 내부자가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YOM과 헬릭스미스 주가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 우리 이 시간에 좀 정말 많이 다뤘던 내부자 정보 관련된 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실패다라고 하셨는데 임상 3상 연기가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연기인데요. 네. 2, 3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실패가 다름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헬릭스미스가 내부자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제 궁금증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다면 법적인 이슈를 어떻게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내부자 정보 유출이라면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네. 이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인데 네. 이 법 174조에 보면은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라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연에 딱 맞는 처벌 규정,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헬릭스미스네 뭐 혹은 뭐 다른 회사들이 YOM이네 이런 회사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 내부자들이 부당하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네. 동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 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법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네. 그거를 네. 어떻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몰래 샀는지 안 샀는지를. 내부자 정보를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유출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출을 했는데 그 네. 유출한 거를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알아낼 방법이 많지 않을까요? 그 증거를 좀 확보해야 되겠죠. 수사기관에서 네네.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반드시 제가 김본스타님한테 우리 내부자는 뭐 내부자 정보는 어떤데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로 갑자기 뭐 어떤 내가 속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올랐는데 김본스타님이 네네. 뭐 니 어디서 엄청 갑자기 샀어. 뛰어들었어. 어디서 갑자기 뛰어들었어. 이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구심부터 시작할 네. 수가 그냥 있다는 감으로 거죠.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식의 어떤 정황상 증거도 우리가 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본스타님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헬릭스미스에 대한 좀 주가 전망 의견과 또 YOM 이 항암 신약 개발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이 YOM의 주가 전망 역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헬릭스미스 먼저 얘기 네. 드릴게요. 어제도 얘기 드렸거든요. 헬릭스미스. 네. 네. 제가 어제 헬릭스미스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손절이 팔리지도 않으실 텐데. 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네. 지금. 오늘 또 한가 봤어요. 네, 오늘 어제 G3 종목 회담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종목의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지만 헬릭스미스 오늘 또 투 연속 하한가 점 하한가. 예,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네. 진짜 나중에 하한가 풀리긴 하겠죠. 언젠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릭스미스가 이제 다시 임상 3상을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이 단계가 진짜 몇 년이 걸릴 일이에요. 지금 네. 몇 년이 걸릴 일인데 임상 3상만 해서도 몇 년이 걸리니까 이거를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네. 또 두 번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헬릭스미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이 힘들어요. 예, 과연 그때까지 버틸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때까지 과연 버틸 자금이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적자인데 계속. 네. 근데 그나마 헬릭스미스는 좀 다행입니다. 한 2, 3년은 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이 헬릭스미스 유상증자하겠죠. 유상증자하면 또 주가 또 떨어지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자 이런 네. 얘기 드리고 싶고 YOM 제가 사연 지금 얘기 나오자마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뭐하는 회사인가? 예, 뭐하는 회사냐면요. 예. 이 회사가 원래는 본업이 필름 제조업이에요. 네. 폴리에틸렌 필름. 말해줘야 필름이지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 분지 네. 만드는 회사. 예. 근데 자, 이 회사가 제약바이오 신약을 만들겠다. 믿겨지십니까? 과연? 좀 믿겨지신지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 이 회사 쭉 찾아봤더니 제가 찾아봤더니 클로로필 A를 활용해서 항암제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고 공시를 냈어요. 네. 냈는데 이게 클로니필이 찾아보니까 노벨 화학상 후보 물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암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거예요. 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포부만 밝힌 거죠. 아, 네네. 포부만 밝혔어요, 아, 한마디로. 네네네. 예. 자, 약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전임상, 네. 동물 상대 전임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전임상 성공하면 임상 1상, 네. 2상, 네. 3상, 최하 5년이에요. 음, 언제 만듭니까? 언제? 네. 예,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음, 그리고 YOM이 최근에 이제 뭐 찌라시 뭐 뿌린 쪽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네. YOM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뭐 췌장암 관련한 무슨 항암 신약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거를 중국 판권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런 게 막 돌았더라고요. 췌장암이 제일 어려워요. 그 항암제 중에 제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기술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술을 잘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 건데 만들거나 벨라루스 공화국인가 뭐 이상한 제약사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뭐 처음 들어본 제약사라서 그 이상한 주로 이런 거 잘 안 되는 회사들이 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전혀 모르는 회사들 이름 꺼내가지고 거기 회사랑 네. 제휴했다 이런 거. 그거 제휴해가지고 거기다 중국은 살지 안 살지도 잘 모르겠지만 중국 판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중국 판권은 따로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판다는 네. 사람 나타나는 것도 산다는 사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이 회사 진짜 나 진짜 네. 아니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럼 뭐하러 이런 걸 삽니까? 네. 전 진짜 보세요. 이 회사 주가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본업 열심히 안 하는 회사치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이 회사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이 회사 예전에 대표가 횡령으로 기소된 회사예요. 네. 피소된 회사거든요. 네. 그냥 사이즈가 보이는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관심 두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YOM까지 좀 알아봤고 좀 빠르게 두 번째 사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연자 역할을 해서 좀 해볼게요.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옆집 어머니 좀 부탁드리도록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주식 투자 같은 건 너무 어려워서 해본 적이 없었던 40대 주부입니다. 요즘은 너무 금리가 낮아서 투자할 곳도 없고 부동산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면 너무 난감해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권유하다 보니 2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옆집 땡땡 어머니 네. 좀 해주세요. 나 이번에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 났는데 우리 땡땡 엄마도 한번 해봐. 에이, 주식 투자는 아무나 하나. 난 아무것도 몰라서. 이번에 정말 신기반기한 주식 전문가 만났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수익이야. 나 이번에 세상에. D땡이면 D 이은 가방 같은데 네. 일단 D땡 가방 산 것도 주식 투자로 벌어서 산 거야. 어머, 그 번쩍번쩍한 가방. 네, 그거 만나보네요. 지금 나이 40이 넘어가고 한 아들이 엄마로 살아가면서 명품 가방이라곤 결혼 선물로 받은 게 전부인 저에게 왜 그렇게 부러운지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서 옆집 땡땡 어머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 계좌로 입금해.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잔고 보여주고 할 테니까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땡땡 엄마 수익은 어떻게 나눠주는 거야? 그냥 뭐 3천만 원씩 해가지고 6천만 원으로 하자고. 그래서 수익 나오면 절반씩 나누면 되잖아.
네, 이렇게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옆집 땡땡 어머니에게 돈을 맡겼죠. 하지만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30% 넘게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돈을 맡긴 사람이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각각 6천만 원씩인데 수익이 난 계좌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긴 했지만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좌가 만들어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익 난 계좌가 제 거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이 각서 같은 걸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3천만 원 주식 투자에 맡기고 수익 나면 절반을 나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딱히 어떤 주식 계좌가 내 거라는 내용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소송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상 좀 내용이 복잡한데 요약해 보면 주식 투자를 좀 옆집 지인이 맡겼는데 손실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데도 수익 난 계좌도 있었다. 이게 내 계좌인지 어떻게 하느냐? 손실을 배상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옆집 지인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했는데 돈을 좀 받아도 될까요?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짧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이게 사안이 긴데 그냥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속일 고의를 가지고 이런 식의 뭐 편취할 의사를 네네. 가지고 만약에 돈을 받아서 결국에 이제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네. 사기로 뭐 고소 그리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네. 가능한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네. 어느 좀 정도는. 더 얘기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신기한 게 저는 만약에 이거 네, 네. 근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면요. 누구의 고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뭐 전혀 속일 생각이 없고 그냥 진짜로 수익 나는 수익 자기가 계속 났으니까 해봐 하면 진짜로 줄 생각이었는데 손실난 거죠. 그러면 형법적으로는 네.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죠. 무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고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돈을 맡긴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리고 만약에 형사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이 경우에는 참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당신이 속은 사람도 네.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 있다라고 봐서 이런 양형 사유에서 조금 참작이 될 수는 있다. 네. 만약 각서로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유사수시죠. 아 유사수지. 이 사람이 법을 잘 아네. 네. 이 왜 옆집 그러냐면, 아주머니가 예. 법을 잘 네네. 알고 원금 보장 안 했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떠나서 네. 일단은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수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그런데 원금 보장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 혹은 이분한테 돈을 수신을 했다라면 네. 그거는 동법에 아, 반하게 더 되는 큰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네. 피해자들이 네네. 피고인의 뭐 어떤 A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네.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맡겼으면 네. 그 피해자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네.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걸 배우고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도 좀 무리를 걷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 탄핵 이슈를 비롯해서 미중 무역 협상 등 이 우리나라 증시 역시 앞으로도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좀 주목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주 동안의 증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저희 톡앤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너튜브 노란통 메신저로 톡앤스탁 들어오셔서 같이 검색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